우리나라 증시는 매번 위기 때마다 힘든 시기를 겪지만 그 이후에는 레벨업들이 빨라요. 주가도 레벨업이 빠르고 기업들의 레벨업들이 빠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올해에 걸쳐서 메타나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같은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그 힘든 시기에 대규모 회복,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오히려 회복이 별로 안 하고 투자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바로 한국 특유의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 기업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식쟁이고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 개의 파트 중에서 2부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꾼 11대 사건,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 더 뽑아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한국 증시를 보면은 연도별로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독일 이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올라갈 때는 제일 세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제일 세게 빠져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주식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무빙이 정말 심할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그 의문을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올해의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한국 증시가 올해 거의 최상위권에 있어요. 작년에는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을 오고 갈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의 공급 감소가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잘 나가면은 기업들도 상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지만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 아니면 전자제품들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공급들로 인해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출현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전반적인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물량 부담으로 주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증시가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지는 것, 정말 다이나믹하게 빠지는 것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 주식시장 잘 나갈 때 주식 전반적인 공급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고생했었던 2021년도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진 이 대여가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1월 달부터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 때에도 뭐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후유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빠진 것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거대한 대여가 입성을 했었다는 거, 또 그 전에는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 이런 것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물량 공급을 늘렸다는 게 한국 증시가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던 배경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주가가 좀 빨리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외국인 파트에서 설명했던 거랑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비단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고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좀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작년처럼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안 하는 때이고 더 이상 작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들은 없을 거다. 대외 환경이 호전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많이 들어왔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세게 올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결과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그 후에는 주가가 빠졌던 거고, 또 작년에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는 인식들이 지배적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던 거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거는 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때는 시원하게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그 어떤 다른 나라 국가 증시보다 빨리 올라간다라는 거에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국가별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나오는데 한국의 위치가 오른쪽 끝 상단 제일 좋은 데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한국이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생산성 자체가 되게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생산성의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생산 효율이 개선됐으니 생산 개선분이 고스란히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제품 가격들을 인하할 여지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게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전략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을 돌파한 지 오래됐고 한국산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한국 기업이 이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독자 여기서도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왜 한국은 특히나 위기 이후에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주가가 빨리 오르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위기 이전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이랑 올해에 걸쳐서 메타나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같은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그 힘든 시기에 대규모 해고,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해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하고 투자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 기업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산성 향상에 역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나가서 보면은 왜 미국은 경기 불황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서 그 비용 절감들을 단행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이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총수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오너십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 기업에 대한 지배력. 이 회사는 내 거다. 주주들, 일반 투자자 너희들 것이나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거다. 이 그룹을 운영해 나갈 거다. 이러한 뚝심을 바로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 나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투자할 때 보면 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같이 향유를 하고 배당 같은 걸 통해서도 기업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갖고 이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그 회사의 주인이 대주주들은 난 그럴 생각 없다. 너네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오너십 경영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위기일 때 야 그런 게 뭐 쏘아 넣대. 이 회사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조건 투자해. 이때가 기회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하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너십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매번 위기 때마다 힘든 시기를 겪지만 그 이후에는 레벨업들이 빨라요. 주가도 레벨업이 빠르고 기업들의 레벨업들이 빠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특유의 오너십 경영. 그냥 한국말로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은 한국 특유의 총수 경영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를 보면은 거의 우상향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증시 차트를 쫙 놓고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형태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도 한국 증시에는 뭐 5년, 10년 장기간 놓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왜냐? 오너십 체제, 주주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짠 문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처럼 주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미국처럼 45도로 각도로 쭉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서 많이 올라갔을 때는 팔고 많이 내려갔을 때는 사는 이러한 전략들, 특히나 지금 그림에 나온 이 페이지 보시면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밴드, PBR 밴드가 나와 있는데 PBR 0.8배 레벨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0.8배 이 레벨에서는 특유 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 그리고 오너십 체제의 특징, 역할 이런 것들에 한번 베팅해서 주식 사보는 전략이 더 적절하지 않나 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